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해야 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하고 싶은 것이 중요했어요? 자기가 바라는 것과 바람직한 사이에서 생기는 엇박자 때문에 인생은 고달프다. 삶에 재미가 없다. 노자의 기획은 뭐냐? 해야 하는 것을 없애고 하고 싶은 것을 다양한 사람들이 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불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자는 우리를 중시하겠어요? 나를 중시하겠어요? 나를 중시하죠. 돈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덜어내는 일이다. 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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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면 어느 단계에는 어디에 도달하느냐? 무의의 단계에 도달해요. 무의. 무의라는 거는 뭐냐? 무의라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하면 무불이 되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노자가 무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불이라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지 말자. 보고 싶은 대로 보지 마라. 세계가 보여지는 대로 봐라. 보여지는 대로 보고 반응하는 것. 이것이 무의예요.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보여지는 대로 보는 사람이 항상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을 이깁니다. 안녕하세요. 예, 좀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요즘 그 노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유학을 좋아하는 제 친구들이나 또 유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이 왜 뭐 유학은 나쁘고 노자는 뭐 공자는 나쁘고 노자는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그런 그 항의들을 하더라고요. 물론 웃으면서 하지만은 좀 뼈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한테 맡겨진 임무가 노자를 이야기하는 게 제 임무죠. 그러니까 노자를 좀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혀 공자는 나쁘고 노자는 좋다, 저는 그런 뜻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현대가 흘러가는 방향을 볼 때 공자의 사상보다는 노자의 사상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은 어떤 철학도 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철학은 없습니다. 이 세계의 주도권은 항상 세계 자체에 있어요.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주도권은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떤 형태를 띠고 움직이는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를 감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는가, 나한테 어떤 믿음 체계가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유학과 공자와 노자를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일단 세계가 움직이는 모습이, 다시 말하면은 현대의 모습이 훨씬 더 노자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공자하고 노자는 항상 함께 이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시대를 살았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고,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같은 시대를 대했어요. 그러니까 사유 대상을 함께 공유했어요. 역사의 흐름을 함께 공유했어요. 시대의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했어요. 다만 해법을 달리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노자를 이야기할 때는 공자를 빠뜨리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공자는 기본적으로 이 세계를 관리하는 방식을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정서, 근본적인 내면성, 인간성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어떤 공통의 이념을 구상하고 그 공통의 이념에 모두 따라가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운영해보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가려고 만들어 놓은 이 보편적 이념이라는 것이 인간성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건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노자는 인간성의 바탕을 했다는 건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선하다는 것도 좋은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관계없이 그것이 보편적 이념으로 요구되는 한 그거는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든 악이든 그것이 기준이 난 그것의 기준은 권력으로 행사된다. 그러면 이 사회가 그 권력에 의해서 구분되고 또 배제되고 억압되는 이런 불편한 어떤 운영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가 볼 때 공자의 방식은, 유학의 방식은 필연적으로 가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치론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 가치의 실현자로 남으면 세계와 어깃장이 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자는 세계와 관계할 때 자기 내면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어떤 가치론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약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노자의 모든 전략은 인간의 내면성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가치론 체계, 이것을 최대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요. 이것을 노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했겠어요, 이거를? 무의라고 했죠, 무의. 무의. 무의와 반대되는 말이 유의죠. 유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세계와 관계하는 거예요. 노자가 생각할 때, 물론 노자가 뭐 도덕경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노자가 생각할 때 이 세계를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은 이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고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을 항상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노자가 생각할 때 무의의 힘이에요. 무의의 힘. 그러니까 이 무의의 능력을 지키면 당신은 되지 않은 일이 없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당신이 제후라면 천하를 장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노자가 하는 말입니다. 자, 보여지는 대로 본다. 보여지는 대로 본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렇지만 어려운 일이죠. 보여지는 대로 본다. 보고 싶은 대로 본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일이죠. 편안한 일이에요. 편안한 일이에요. 그 다음에 봐야 하는 대로 본다. 이것도 편안한 일이에요. 그런데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본다 하는 것은 자기가,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에,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은 전부 다 뭐예요? 지식이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이죠. 그렇죠? 이 지식이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이에요.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업이 쌓이는 과정이에요. 업이 쌓이는. 이 지식이 쌓이고 축적되고 경험이 축적되어 가는 이 인간이 쌓여있는 지식과 쌓여가는 경험이 만들어낸 기억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나 이거예요. 없애지지 않습니다.
전혀 없앨 필요 없어요. 다만 지식과 경험의 기억에 지배되지 않을 뿐이에요. 지배되지 않을 뿐이에요. 우리가 지식을 갖는 태도는 크게 극단적으로 나눠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지식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 하나는 지식을 다루는 거. 지식을 이용하는 거. 노자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지식을 이용하는 거죠. 지식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론을 밟고 서는 거예요. 지식보다 자기의 자발성을 더 드러내는 거죠. 이 단계에서는 세계를 봐야 하는 대로 보거나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범위가 다만 더 넓어질 뿐이죠. 자, 이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단계를 노자는 그러니까 무의라고 했습니다. 이 무의의 방식이 이 통치에 적용될 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운용됐는가. 가장 훌륭한 통치자의 레벨은 가장 좋은 단계는 뭐냐. 이 가정생활에 좀 응용을 해도 좀 많은 반성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식한테는 3가지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여기서 행복이 나오고 이 행복 속에서 성취감이 나와요. 공자, 노자는 기본적으로 모두 다 정치 철학자의 냄새가 굉장히 강해요. 중국의 철학은 제가 볼 때 장자를 제외하고는 중국의 철학자들은 대개 다 정치 철학자의 냄새가 강하게 배어 있습니다. 왜 정치 철학자의 냄새가 강하게 배어 있느냐? 중국의 사유는 항상 현실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경도 기본적으로는 정치 철학서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정치 철학적 냄새가 가장 강합니다. 그래서 이 무의의 실천이라는 것은 도덕경 안에서는 대개는 통치의 방식과 관련이 맺어져요. 그래서 이 무의의 방식이 이 통치에 적용될 때 그것이 이제 어떻게 운용됐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 가정생활에 좀 응용을 해도 좀 많은 반성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반성할 점. 자, 그러면은 무의가 적용된 단계에 따라서 이제 노자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태상, 그러니까 통치자 중에 최고 수준의 통치자, 가장 훌륭한 통치자의 레벨은 태상, 가장 좋은 단계는 뭐냐? 하지, 유지. 아래에서 볼 때는 있다는 것만 알아. 우리한테 통치자가 있지. 이 정도만 아는 단계. 이 단계가 최고 통치자의 단계예요. 최고 통치자예요. 그 다음에 기차, 그 다음으로는 친히 예지. 그 통치자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떠받드는 단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떠받드는 단계. 이 단계가 이제 노자가 볼 때는 2번째 단계예요. 친히 예지. 친하게 생각하고 아주 명예롭게 생각하는 단계. 그 다음에는 뭐냐? 외지. 두려워하는 단계. 통치자가 무서운 단계. 이게 아마 이제 독재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일 하질인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모지. 아래에서 백성들이 통치자들을 놀려먹어요. 무슨 시리즈 많죠? 통치자 시리즈. 누구 시리즈, 누구 시리즈. 이렇게 아래에서 백성들이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단계를 나서 이제는 놀리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농담을 만들어내는 단계. 그 정도가 제일 하질이에요. 자, 하지, 유지. 제일 높은 단계는 있는 줄만 알지, 더 이상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신부조건. 통치자가 백성들을 믿지 않으면, 신뢰가 거기에 백성들한테 신뢰가 부족하면, 유불신은
백성들은 통치자를 믿지 않는다. 통치자를 믿지 않는다. 자,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믿음의 문제는 저는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세요? 예, 영화. 우리나라가 영화 수준이 어느 순간 갑자기 높아졌죠. 저는 그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이후로 우리나라 영화 수준이 갑자기 올라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한국 영화가 사실 재미없었죠. 재미없는 영화들도 있었죠. 대부분은 재미있었고 재미없는 영화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가 나온 다음에 한국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수준이 확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국 영화가 만들면은 그냥 이렇게 기본은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옛날 영화, 한국 영화들은 왜 재미없는 영화들도 있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왜 요즘 영화들은 대부분 재미있을까? 뭐 이제 이거는 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테니까 제 생각이 뭐 틀리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생각해봤냐면 옛날에 한국 영화들은 왜 간혹 재미없는 영화들도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이 영화를 보는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말 좀 말을 해놓고 보니까 뚱딴지 같은 소리인데 왜 그러냐면은 영화 대사에서 관객이 느끼어야 될 것까지 대사가 전부 말해주죠. 그래서 그 전에 재미없었을 때 한국 영화는 영화 배우들이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보는 사람들이 그 영화 스토리 안으로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그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때 네가 그랬던 거는 내가 이래서 그랬던 거고 내가 이러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다시 합쳐보면 어때? 뭐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몇 가지 표정과 행동으로만 해서 그 관중이라고 그럽니까? 영화를 보는 사람이 관객이 뭘 이렇게 그 스토리에 참여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영화는 하도 설명이 자세해서 관객이 참여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올드보이를 보면서 비로소 내가 관객이 됐구나 하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거기서는 일단 말이 많지 않아요. 거기서 무슨 말을 그렇게 하겠어요. 말이 많지 않고 그래서 말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에 우리가 끼어들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화가 재밌어지는 거죠. 영화를 만든 사람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의 수준을 신뢰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이 장치들을 관객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이 스토리를 따라가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사로 그것을 다 설명을 해주게 돼요. 관객을 믿지 않으면. 그런데 관객을 믿으면 자세한 설명이 필요 없고 오롯 관객이 어떻게 보면은 영화 감독과 함께 대화를 하는 형국으로 영화가 전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재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가정에서 봅시다. 저희 집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 간에 왜 갈등이 생겨요? 자주 이야기하지만 부모의 선의 때문이죠. 자, 부모의 선이라는 게 뭐예요? 부모의 선이라는 게 잘못될까봐, 자식이 못 살까봐. 그렇죠? 벌써 자식을 믿지 않는 거예요. 자식을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자식에게 수많은 언어가 가중되죠. 수많은 언어가. 이 수많은 언어는 주장이에요. 이거 폭력이라고.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은 무엇 때문이냐? 사실은 부모가 자식이 가지고 있는 불신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해주지 않으면 너는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
내가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너는 공부를 안 할 것 같다. 네가 공부를 안 하면 제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것 같다. 다 뭐에서 나오는 거야? 불신에서 나오는 거야, 불신. 그 불신을 만들어내는 힘은 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 가치체계예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지. 내 자식이라면 이 정도는 돼야지. 인간은 이 정도 지식은 가져야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체계가 무엇을 만들어내요? 자식을 불신하게 만들어낸다. 거기에서 뭐야? 자식은 죽어가는 거야. 이 표현은 너무 과격하니까 빼겠습니다. 자식은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한 이 이야기를 저희 집에서 긴 시간 동안 겪어보고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제가 손주를 낳으면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식한테는 3가지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3가지만. 뭐냐? 가장 첫째가 뭐냐면은 믿어야 돼요. 믿고. 근데 진심으로 안 믿으면은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진심으로 믿어야 돼. 믿고.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 믿고 사랑하고. 자식을 지금 이 텔레비전에서나 여기서나 보시는 분들 가슴속에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까?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합니까? 자식의 출세를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합니까?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자식을 사랑해야 돼요. 믿고 사랑하고 간혹 실패하더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저는 자식을 기를 때 제일 중요한 이 3가지 덕목이 다 공유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믿고 사랑하고 기다려야 돼요. 사랑하고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행복이 나오고 이 행복 속에서 성취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마음에 멍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런가? 공성사수.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자식이 왜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젊은이의 성공이 자기만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라는 자부심을 자식한테 주면 좀 안 됩니까? 자기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성장들이 모인 가정이 튼튼하다. 이런 성장들이 모인 나라가 분강하다는 거예요. 통치자가 백성들을 이렇게 지배해야 되겠다. 어떤 방식으로 이념을 실현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기준에 의해서 백성들을 보게 되고 그 기준에 의해서 백성들을 보면 백성들을 신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는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백성들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백성들을 믿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정책들은 백성들의 꿈과 전혀 관계가 없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백성들이 통치를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서 백성들을 믿지 않으면 백성들이 통치자를 믿지 않게 된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젊은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젊은 친구들, 대학생들, 내가 만나는 친구들은 어떻게 내 직업적 조건 때문에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일 때가 많아요. 왜 그런가? 어려서부터
대학에 올 때까지 행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행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각한 친구들은 제가 부모님하고 직접 접촉해 볼 기회도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우리 애는 그럴 리가 없다. 왜? 자식이 한 10년 이상을 부모한테는 어떻게 해주면 부모들이 좋아한다는 것이 체계적으로 잘 훈련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에서 부모님들을 만족시키는 방식을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 마음은 멍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마음에 멍이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 젊은 친구들을 실패할 것이 뻔함에도 불구하고 좀 믿어주세요. 믿어주시고 지금 그 단계에서 누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 행복하고 즐거운 발랄한 이런 심리 상태에서 진정한 힘이 나오고 지적 창의성이 발출이 되는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않으면은 놀라운 일이지만 자식도 부모를 믿지 않습니다. 믿는 척 해줄 수는 있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어떤 성취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뭐예요? 아랫사람들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못할 사람은 뽑지 않아야 됩니다. 믿지 못할 자식은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과학해진 게 있는데, 자, 그건 제가 하려고 했던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도 나셔야 됩니다. 근데, 자, 신부조건, 유불신은, 그 다음에 유해. 알아. 그 귀한 말을 아끼며, 말을 귀하게 여긴다. 말을 귀하게 한다. 말을 왜 귀하게 여긴다? 말을 귀하게 여긴다. 여기서 말은 뭐예요? 노자 사상 안에서 도가 철학자들이 볼 때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가치가 담겨 있는 개념들이에요. 가치가 담겨 있는 개념들. 그러니까 이념 체계를 약화시킨다 하는 것이 귀연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론 체계를 되도록이면 약화시킨다. 귀연이요. 공성사수,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가 돼도,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가 돼도 백성들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 나는 원래 이랬어. 나는 원래 이랬어. 내가 했어. 이렇게. 내가 했어. 지금 여러분들 벌써 그 외국 텔레비전에서 이제 가끔 제가 영화를 짧기 때문에 뭐 번역된 것만 보지만 이렇게 보면은 어떤 성공한 그 젊은이들이 나와서 이야기할 때 너는 어떻게 그것을 잘하게 됐느냐.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왜 어떻게 다 이것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자기가 왜 이것을 재밌어 했는지 하는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부분 채워졌어요. 근데 한국의 젊은이들한테 어떻게 이렇게 성공이 됐냐 물어보면 꼭 거기에 뭐예요? 부모님이 들어가죠. 부모님.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지만 그 젊은이의 성공이 자기만의 힘으로 이룬 성공이라는 자부심을 자식한테 주면 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성공을 이루었더라도 꼭 뭐예요? 이 성공은 부모님 때문에 됐다. 부모님 때문에 됐다.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좀 더 성공을 한 사람이 이건 내가 이루었다. 이런 사회로 가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좀 보면 가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꼭 뭐 우리 집 이야기인데요.
우리 집에 영원히 자유로운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한테 어느 날 낯간지러운 편지를 보낸 적이 있어요. 이메일로. 부모님, 아버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뭐 아버님께 저를 열심히 일하시고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부모님께 잘 보답을 못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거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답장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너도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너를 위해서 일해라.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아니 공개적이 아니라 우리 둘만, 근데 편지에 그렇게 썼어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서 일하지 너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일하다가 생긴 소득을 너하고 좀 나눴을 뿐이다. 뭐 이야기는 안 썼습니다만. 이야기 안 썼어요. 근데 왜 내가 자식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일해야죠. 나를 위해서. 자식이 왜 부모를 위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자기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죠. 자, 위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가진 이념대로, 자기가 가진 가치관대로 해서 자식들을 성장을 시켜서 성취를 시켰어요. 그 자식이 나는 부모가 시킨 대로 해서 이렇게 잘 됐다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지 않죠. 자식들이 이렇게 하면 잘못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은 뭐냐면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을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식을 믿고 사랑하고 기다리면 자기 기준에는 맞지 않을지 몰라도 자기 기준과 다른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식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성장들이 모인 가정이 튼튼하다. 이런 성장들이 모인 나라가 부강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뭐냐? 공성사수,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가 됐어도 백성들은 야, 우리 통치자가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줬구나 하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잘 됐어. 이렇게 생각한다. 속 좁은 통치자는 내가 해줬는데 저것들이 말이야 은공도 모르고 저런다고 하지만 이런 속 좁은 통치자는 그런 백성들을 만들어내지도 못해요. 도가의 기본 핵심은 뭐냐? 주도권을 정부가 갖지 말고 민간으로 내려보내라는 거예요. 주도권을 정부가 갖지 말고 민간의 자율적 자발성의 자율에 맡겨라 하는 거죠. 국가가 주도권을 잡지 말고 민간이 주도권을 잡게 해라. 집단이 주도권을 잡지 말고 개별자가 주도권을 잡게 해라. 그 개별자가 주도권을 잡고 만들어진 집단이 강하다는 거예요. 민간의 자율성의 힘으로 만들어진 국가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 강함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느냐? 무의가 어떻게 작동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해라. 이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제 무의의 이야기를 하면은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헛소리 하고 있네. 좀 이상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도를 듣고 비웃지 않으면은 그건 도가 아니라는 말이야. 넓은 덕을 가진 사람은 약간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아주 건실한 덕은 약간 게으른 듯이 보인다.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나 이런 어떤 하나의 그 깨달음이 있게 돼요. 자발적 통찰력으로 세계와 관계한다. 그렇게 해봐라.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이제 무의의 이야기를 하면은 다양한 반응들이 있겠죠. 다양한 반응. 세상은 원래 또 다양한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은 여러 반응이 있는데 그중에 3개로 분류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헛소리 하고 있네. 네가 좀 배가 부른 모양이다. 뭐 이런 헛소리 하고 있네.
둘째는 좀 이상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런 반응이죠. 그 다음에 또 한 반응은 맞아 하고 믿고 묵묵히 따르는 사람 있죠. 여기다가 나를 빗대니까 괜히 이야기를 했다는 싶은데요. 이제 여기 노자로 돌아갑시다. 이야기는 내 이야기가 아니니까. 자, 상사. 최고 수준의 그 지식인, 상사, 지식인이 도를 들으면, 여기서 도는 노자의 도죠. 무위의 도예요. 노자의 도를 들으면 근이 행지, 아주 근면하게 그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최고 수준의, 최고 레벨의 학자는 그것을 믿고 아주 성실히 그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중사, 중간 수준의 학자가 도를 들으면은 약존양망, 그걸 가질까 버릴까, 믿을까 말까, 긴가민가. 말은 이런 이 약존양망 단계 사람들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말은 되는 것 같은데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듣기로는 참 좋은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이게 중급 레벨에서는 약존양망,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사, 아주 낮은 단계 그 학자가 도를 들으면은 대소지, 크게 비웃어버려요. 그래서 비웃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팔자가 좋아서 그래. 뭐, 하지 마. 네가 배고파 봐. 뭐 이러는. 그러니까 대소지, 크게 비웃어버려요. 근데 노자의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만약에 이런 하사가 불소, 비웃지 않으면 부족이 도라고 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니까 하사가 도를 듣고 비웃지 않으면은 그건 도가 아니라는 말이야. 도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다 상사이십니다. 그러므로 근원 유지, 세워진 말이 다음과 같이 있다. 다음 같은 말이 있다. 말이에요. 명도양매, 밝은 길은 어둑한 듯하고, 밝은 길은 어둑한 듯하고, 진도약퇴, 전진하는 길은 물러서는 것 같으며, 이도약뢰, 평평한 길은 울퉁불퉁한 것 같아. 상덕약복, 아주 높은 수준의 덕은 계곡과 같고, 대백약욕, 진짜 결백한 상태는 약간 치욕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다. 광덕약부족, 진짜 넓은 덕은 약간 부족한 듯, 넓은 덕을 가진 사람은 약간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건덕약투, 아주 건실한 덕은, 아주 건실한 덕은 약간 게으른 듯이 보인다. 게으른 것 같고. 질진약투, 진짜 참된 것은, 진짜 참된 것은 변질된 것 같다. 변질된 것 같다. 자, 진짜 여기서는 노자 사상이 구체적인 어떤 실천 속에서 잘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자기 입으로 착하다고 하고 착함을 계속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착함이 자기의 기준이 되고 권력이 되어서 그 착함으로 많은 폭력을 행사하거나 많은 판단에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명도, 밝은 길은 항상 어두운 것 같을 때 진정한 밝은 길이다. 나아가는 길이 나아가기만 한다면은 계속 나아갈 수 없어요. 진정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약간 물러서는 것도 봐요. 진정으로 건실한 사람은 게으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게으르게 보이게 돼요. 진짜 건실하지 않은 사람이 죽으라고 노력해요. 제가 이렇게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어떤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나 이런 어떤 하나의 깨달음이 있게 돼요.
깨달음이 있게 돼. 열심히는 하는데 결국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냐? 내가 이걸 유심히 봤어요. 열심히 봤어요. 왜? 우리 집에 영혼이 자유로운 두 분을 제가 관리했더니 유심히 봤어요. 유심히 봤더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뭐냐면은 공부를 하려면은 공부를 할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어 있을 때 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공부를 하려면 한 4시간 정도가 딱 공부를 할 시간이 있다 할지.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4시간 딱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건실해 보이죠. 근데 성적이 잘 안 좋아요. 안 좋은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좋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은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틈틈이 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쪼각 시간을 잘 쓰는 학생들. 그러니까 쪼각 시간을 잘 쓰려면 이 집중력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20분만, 앞에 20분 있으면 그 20분 동안 보는 거예요. 앞에 5분 있으면 5분 동안 보는 거예요. 그런데 건실한 학생들은 5분, 20분 이거는 공부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 적어도 4시간은 준비돼 있어야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5분, 20분은 그냥 보내요. 5분, 20분. 그런데 이런 학생들은 저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 할 정도로 공부를 잘 안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한다, 큰 성취를 이룬다 하는 사람들은 내가 유심히 보니까 뭐예요? 쪼각 시간을 잘 쓰더라고요. 그리고 노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주 큰 성취를 이뤄요. 자, 건덕 약투. 진짜 건실한 덕은 약간 게으른 듯이 보이기도 해요. 자, 노자가 여기서 뭐예요? 반대되는 것들이 공존하고 있다. 어떤 한 가지 아름다운 덕목도 그 배후의 어두운 면과 함께 공존하면서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왜 노자는 이렇게 대립면의 공존을 계속 강조하는가? 대립면의 공존을 강조해야 어떤 하나의 일점에서 시작하는 보편적 이념의 성립이 차단될 수 있어요. 대립면의 공존 속에서는 어떤 특정한 하나의 가치가 더 우월적 지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자는 이 대립면의 공존을 무의를 실천하는 가장 존재론적 기반으로 항상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4글자로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무상생. 이제 졸업이 다가오시니까 이제 유무상생이에요. 대방무. 진짜 큰 사각형은 모서리가 없어요. 진짜 큰 사각형은 모서리가 없고, 진짜 큰 그릇은 면성, 이루어지지가 않아. 특정한 모습으로 만들어지나. 자, 우리가 흔히들 대기만성을 이야기합니다. 대기만성. 이 대기만성이라는 글자의 출처는 도덕경이에요. 그런데 대기만성이라는 거는 노자 도덕경 전체 맥락하고 맞지 않아요. 자, 우리가 도덕경을 볼 때, 이해할 때, 노자의 사상을 이해할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제일 오래된 도덕경의 내용이 쓰여 있는 문헌은 죽간본, 대나무 조각에 써 있는 거. 대나무 조각에 써 있는 거. 전국, 중엽이나 만렵에 쓰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전국 말이나 한초 이 사이에 나온 백서본이라는 게 비단에 써진 거. 한나라 초기에 비단에 써진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보는 거,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많이 보는 게 왕필본이에요. 왕필본. 죽간본에는 우리가 게으르다 할 때 만자 옆에 신변 빠진 그 만으로 쓰여 있고, 백서본에는 면이라고 저렇게 쓰여 있어요. 이거를 왕필이 만으로 잘못 쓴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보죠. 그래서 대기만성이라는 것은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그건 좀 지진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좀 늦게 되는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고, 빨리 된 대기들 얼마나 많아요. 대기는
그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늦게 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되는 사람도 있어요. 빨리 되는 사람. 자,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큰 그릇은 특정한 모습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음이성, 진짜 위대한 소리는 특정한 음가로 제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대상무형, 진짜 큰 형상은 특정한 형태가 없다. 특정한 형태가 없다. 자, 여기서 우나 성이나 형이나 이룰성이나 하는 것은 뭐냐면 다 특정한 모양을 갖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거래요. 쓰는 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방무, 진짜 큰 사각형은 모서리가 없다. 모서리가 없다. 진짜 큰 소리는 어떤 특정한 소리로 정해지지 않는다. 진짜 큰 형상은 특정한 형태로 고정되지 않는다. 일관되게 말해야 될 겁니다. 진짜 큰 그릇은 특정한 모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정해지지 않는다. 대기만성이 아니라 대기면성이 아마 오를 겁니다. 도은무명, 도는 이름 속에, 그러니까 무명, 이름이 없는 곳에 숨어 있다는, 이름이 없는 곳에. 이름이 없는 곳에 숨어 있다는 건 뭐냐면 개념화되지 않는다. 정이 내려지지 않는다. 개념화된다는 건 뭐예요? 특정한 의미로 고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라는 것, 이 세계가 흘러가는 모습이라는 것은 특정한 개념으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유, 오직 도라마니, 오직 이 도를 근거로 해야만이 선시차 선성, 잘 시작하고 잘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시작. 도를 근거로 해야만 된다. 당신이 크게 이루고 싶으면 도를 근거로 하라. 도를 근거로 한다는 것은 뭐냐? 이 세계가 대립면의 공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라. 대립면의 공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한 사람은 특정한 이념과 개념에, 이론에, 지식에 노예가 되지 않고 자기의 자발적 통찰력으로 세계와 관계한다. 그렇게 해봐라.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다. 자, 이 말을 한번 다시 강조해서 하겠습니다. 세계를 보여지는 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봐야 하는 대로 보는 사람을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무의를 실천해서 얻는 효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효과가 크게 개입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